예민수의 경제 토크 2차 전지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 걱정을 하이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부장님과 질문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기차가 이제 캐진 구간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K배터리의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하죠. 캐짐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전기차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산업이 개화하는 구간에서 다 이렇게 성장하다가 상당히 좀 덜커덩 주춤하는 구간이 캐짐 아닙니까? 네. 근데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캐짐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부장님 이해하고 계세요? 네. 그 전기차 캐진 구간인 네. 건 이번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초기 이제 시장에서 한번 발생했었고 네. 이번에 이제 이제 얼리어답터에서 이제 대중 그 메인스트림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발생했는데 네. 발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쓸만한 전기차 출시가 늦었던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거 왜 출시가 늦어진 거에 대한 이유는 또 있거든요. 근데 핵심적인 거는 탈만한 차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살만한 차가 없어서 그만큼 이제 수요가 그만큼 절반이 확대가 안 비싼데 됐다는 비싼 거죠. 만큼의 값어치를 한 차가 많지 않았던 거죠. 최근에서 이제 아까 뭐 말씀이 오늘 그 EV3라든가 네, 캐스퍼 네. EV는 지금 사전 예약 뭐 2만 대 넘어갈 예, 정도로 예. 인기가 많아서 선택할 수 있는 차량도 많지 않았고 그만큼 이제 뭐 충전이나 인프라도 안 됐었을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그죠? 전기차라고 타봤는데 네. 이제 내연기관 배터리 다는 형태, 네. 그러니까 그 eGMP 같은 전기차 플랫폼이 아니 그냥 그 내연기관차에는 배터리만 있는 형태의 차들은 그 어떤 불편하기만 한 거죠. 비싸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런 캐중 구간에서는 오히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 위기는 분명한데 여기서 살아남는 자들은 시장을 독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K배터리들이 여기서 전기차 캐중 구간에서 승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네. 요 이제 아까 그 니를 이분이 이런 이제 글들 잘 쓰시는데 제가 생각한 거랑 거의 90% 이상 많이 일치를 해서 인용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산업에 있어서 캐짐의 역량은 이제 승리자가 결정된 시기다라고 이제 타이틀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이게 이제 이 캐짐 구간을 통해서 얻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얻은 것은 이제 이런 국내 그 배터리 그 밸류체인 있는 기업들이 이번 그 전기차의 캐짐 구간을 그러니까 일시적인 둔화를 보고 기회 요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일단 그 시장이 좋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서구 전기차 업체들이 전동화를 막 지정했는데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고 대표적으로 벤츠라든가 이제 폭스바겐, 네. 뭐 BMW 마찬가지죠. 벤츠는 이제 EQ 시리즈가 지금 제대로 안 팔려서 전동을 2030년으로 미루겠다고 한 것들이 그 전기차 플랫폼 그때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적으로도 현대 기아차보다 10년 늦는 겁니다. eGMP가 2020년도에 예.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 미국이라든가 유럽인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중국 공급망 확보를 위한 준비 기간이 앞으로 좀 필요한 거죠. 적어도 2년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과도 구간에서의 이제 캐짐이 발생했다 이번 보시는데 저는 아까 여기서 이제 그 탈만한 차들, 그 가성비가 좋은 차들이 지금 출시가 늦었기 때문에도 좀 보는 건데 이게 다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한창 좋을 때 2022년까지 한창 좋을 때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전기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클 때는 신생 업체들이 막 뛰어들었죠. 선거만을 낳는 거위라고 보고 뛰어들었는데 캐짐 구간에 오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전기차는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때문에 걔네 버틸 수 있는데 스스로 자립해야 되는 그 중국 외 해외 그 중국 외 기업들 우리나라라든가 이제 다른 유럽 미국 기업들은 이 구조 조정이 좀 빠르게 일어난 것이고 얼마 전에 폭스바겐 그 독일의 전기차 부품 기업들 20곳 20곳이 지금 파산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조 조정이 빠르게 일어나는데 원래도 중국도 좀 구조 조정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적자로 무너질 회사도 보조금으로 지금 보조금을 통해서 이제 살려주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캐중 구간에서는 경쟁력이 부족하거나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성장성만 믿고 들어다 보니까 그만큼 시행착오가 있고 버텨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기업들도 최근에 피스커가 파산한 것처럼 리비안도 거의 파산 직전에 그렇죠. 있었지만은 네. 폭스바겐을 자금받고서 부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경쟁력 있는 업체들만 이제 살아남게 되면은 그 업체들만 과점하는 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원래 살아남은 거고요. 자들의 파티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캐짐이 이제 그런 네, 그런 훌륭한 거죠. 구조 조정을 통해서 옛날에는 우리가 뭐 IMF 때 뭐 빅딜 같은 것도 해서 구조 조정 뭐 한 것처럼 이것도 이제 그 신생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배터리를 생산하는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철회도 많이 했죠. 그 완성차 기업들이 배터리 내재화도 좀 계획을 차질받고 있어서 지금 테슬라가 4680 배터리 내재화를 하고 있고
했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것 같고요. 연말까지 그 전국 공정에 대해서 이게 지금 그 건식으로 했을 때 이제 그 외부 업체보다 이제 원가가 절감이 안 되면 이거 접을 수도 있다는 지금 데드라인을 줬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고 리비아는 처리했죠. 배터리 내재 처리했고 지금 폭스바겐은 파워코도 지금 그 내재화 스케줄이 늦어지고 있어서 이게 아마 IPO를 해야 되는데 내재화가 안 돼서 IPO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참 테슬라가 그 뭐 배터리 데이 하고 그러면 되게 긴장하고 그랬잖아요. 네. 자체적으로 만든다 그러고 맞습니다. 4680. 근데 그게 이제 쉽지 않다. 쉽지 예. 않고 차질이 생기면 국내 그 전지 업체들이 또 시장에 경고하신다는 거죠. 네, 예. 수익 뭐 2% 정도라고 하는데 네. 연말까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전국 공정 그 테스트는 좀 뭔가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얘네들이 이제 건식 공정에서도 양극이 있고 음극 쪽이 있는데 그 전에 음극만 건식 공정을 하고 그 양극 쪽은 저기 이제 LG 엔솔에서 그 습식 방식으로 한 걸 가지고 썼거든요. 네. 이제 그것도 양쪽 다 건식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하겠다는 것이고 쉽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그 노스볼트가 최근에 좀 삐걱거리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ACS라든가 뭐 저기 파워코라든가 이런 이제 유럽 쪽에 있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페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데들이 지금 양산 자체가 지금 배터리 양산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거죠. 쉽지 않은 거고 이게 배터리 산업이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화학 산업이랑 같이 이제 뭐 주로 이제 분말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업체 중에서도 분명히 자초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이런 신생 업체들을 대상으로 영업했던 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최근에 하나기술이라든가 그런 거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배터리 쪽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뭐 SK온 이런 국내 업체들이 향후에 상당히 이제 경쟁력에 이런 싸움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이런 이제 그 미국에서는 국내 업체끼리 FOEC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끼리 경쟁을 상당히 하겠죠. 일본은 뭐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업체랑 경쟁하겠지만 네. 사실상 국내 업체끼리 경쟁할 것이고 유럽은 중국이랑 한 붙어보는 거죠. 한판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중국 보조금을 받으면서 중국에서 받았다가 수출하는 영상이 아니라 유럽에서 공장을 짓고 거기서 인력을 뽑고 거기서 소재 조절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거는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이미 또 이제 우리 그뭐 에코프로 BM 포함한 그 양극재라든가 삼성 SDI 같은 이제 배터리 기업들, LG전선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업들은 유럽에 진출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밀리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선행 투자가 잘 되어 있는 기업들이 확실히 경쟁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공장 짓는 것과 이미 그렇죠. 져서 수율을 다 잡은 것과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현재 배터리 성장 둔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은 좀 투자를 줄이고 신규 투자도 제한적이고 뭐 기존에 하려는 것도 철회하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철회하지 않고 계속 잘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이런 격차를 더 벌려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몇몇 소재 업체들은 이런 캐즘 구간에 오히려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경쟁 업체들과의 격차를 늘리는 기회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게 그렇죠. 대표적으로 네. 포스코 그룹, 에코프로 그룹, 엔켄 그룹이라는 겁니다. 엔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액 사업에 대해서 증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할 수 있었던 게 그리고 IR을 잘해서 자본 시장을 이용해서 그걸 통한 이제 자금 조달을 원활히 잘한 거죠. 주가도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엔켄 그룹이 확실히 자본 신성동을 확실히 봤어요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강 통해서 안전히 캐시카우가 있고 그리고 올해 업력을 통해서 튼튼한 또 재무 구조를 갖고 있고 현금줄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 사업계 자체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약간 그 약간의 속도 조절 정도만 해서 지금 사업의 틀을 유지하고 있고 또 업스트림부터 미드스트림까지 다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장 이상적인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데 하나 문제는 뭐냐면 에코프로 그룹에 비해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공장 일정이 원래 계획대로 지금 딱딱딱 준공이 안 돼요. 예. 자꾸 늦어. 예를 들면 지금 포스코 홀딩스에 가장 기대가 되는 거는 아르헨티나 옴브레브레또 그렇죠. 염호인데 네. 리튬 염호. 그게 원래 6월달에 준공 예정이었거든요. 이번에 그 배터리 그 밸류데이 때 공장을 이거 가져와서 여기서 생산해내는 걸 말씀하신 거죠? 네, 공장 그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이제 네. 그 리튬을 추출해서 네. 네. 이거를 다시 이제 국내에서 가져와서? 가공해가지고 네, 미국 네. 수출하고 이렇게 될 건데. 그게 7월 달로 준공 일정이 바뀌어 있어요. IR 자리에 보면. 근데 지금 7월 오늘
며칠이요? 4일인가요? 5일인가요? 네, 근데 오일- 아직까지도 네, 뭐 오늘까지도 네, 네. 소식이 없습니다 네, 지금. 그럼 그러니까 또 다음 늦어질 주 수 수요일이 7월 30일이 말인데 네. 주말에나 있으려나? 이게 소식이 보통 이게 홍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안 나와 보니까 실망명을 자꾸 나오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35만 원도 깼는데 음. 이유가 원래는 6월 달에 이게 나와야 될 재료가 지금 한 달 가까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얘기가 없어요. 이러면은 또 늦어지는거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광양 리튬 공장 광성 리튬 공장 준공할 때 그게 원래 그 8월 9월 달 아니 10월 달에 10월 달 아니 뭐더라 8월이었나 9월인데 그때 9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준공했는데 얘기 없어 가지고 버티다가 주가 빠졌거든요. 나중에 이제 11월 말에 준공한다고 막 이렇게 홍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되는 지금 없는 거 봤을 때는 7월 달도 지금 안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조정 이유가 아마 그게 크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도 이제 그 에코프로 머티라든가 에코프로 HN을 불안한 상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정부 자금이라든가 이제 그 1조 2천억 좀 조달을 하면서 일단은 현재까지는 일단은 그 자금 계획 자체는 흔들림 없이 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엔캠도 이런 자본 시장에서의 성과를 통해서 지금 전체 소재 업체 중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이제 전액의 쇼태지가 가장 극심하기 때문이고 그렇고요. 그 전액이 그 북미 시장에서도 그 거의 한 80% 이상이 그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던 시장이기 때문에 FEC 규정으로 해서 그거를 국내 업체 전했을 우리가 점유했을 때 대체를 했을 때 수혜 강도가 가장 큰 게 전액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다른 쪽에서는 쉽게 들어오지 못하거나 투자를 좀 주춤할 게 엔켄그룹은 오히려 이제 전에가 리튬이온 투자 계획을 확대를 했고요. 리튬이온 같은 경우는 새만금에 5만 톤, 그리고 최근에 북미에다 3만 톤 추가로 더 짓겠다고 얘기해서 8만 톤 얘기를 했고, 그리고 원래 새만금에 5만 톤 지금 그 계획을 하는 것도 5만 톤 다 갖거나 5만 톤 더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 자체는. 그래서 이제 총 13만 톤까지도 좀 확대 계획을 하고 있어서 경쟁 업체들과의 격차를 벌이는데 이번 캐징 기간을 캐짐의 시기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라서, 그래서 포스코그룹도 에코프로그룹, 엔켄그룹을 잘 봐야 된다. 특히 이제 엔켄과 중앙첨단 소재가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서 사업의 그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기존 500 위치를 완전 해소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엔캠이 중앙첨단 소재 12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상장시켜가지고 관계사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500을 좀 해소하고 재무 구조도 개선시켰고, 그리고 에코엔드림이라든가 덕산테코피아, 대주전자재료 등이 이제 자본시장을 적절히 활용하여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이고요. 에코엔드림도 최근에 유중도 하고 무중도 했는데, 이것도 새만금에다가 이제 정부청 공장 짓고 있고, 덕산테코피아가 이제 북미 캐파 6만 톤 캐파를 짓는데, 얘네가 그 설비 자체가 그 12만 톤까지 할 수 있도록 그 파이프라인 다 깔았어요. 그러니까 그 라인 설비를 같이 그 파이프라인을 같이 깔고 거기에 이제 그 믹싱 장비만 이제 200억만 추가하면 바로 이제 그 6만 톤 추가 증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6만 톤은 지금 이번에 이제 계약을 했고요. 나머지 6만 톤은 연말에 될 거고, 그리고 이 12만 톤에 들어가는 그 북미 지역 캐파가 그 부지 자체가 20만 톤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은 20만 톤까지 캐파를 확정하겠다고 되어 있고, 제주전자재료도 지금 공격적으로 좀 증설하고 있죠. 최근에 주가도 많이 네. 조정 받았지만 많이 올라가서 그렇죠. 예. 이것은 이제 투자를 확대하는 거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는 뭐 지금 금양이 고점 대비 한 50% 빠졌는데 넘게 빠졌는데 금양이 그런 걸 잘했던 거죠. 대표적으로 지나가 보니까 금양이 이런 자본시장의 생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각을 통해서 그걸 증설 자금 한 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 자사주도 그만큼 가치가 생긴 거라고 봤을 때는 금양이 되게 결과적으로 가장 좀 잘했던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지금 아까도 그러니까 요지는 그 캐진 구간을 지나면서 거기서 나름 경쟁력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런 업체들이 앞으로 더 살아나는 각광을 거죠. 받는다 이래요. 그래서 투자도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 아까 말씀드린 그렇죠. 예. 포스코그룹주, 에코프로그룹주, 엔켄그룹주에서 네. 뭐 엔켄그룹은 뭐 엔켄과 중앙첨단 소재가 되겠죠. 네. 뭐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비에 뭐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가 포스코홀딩스라는 포스코이체 이런 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시기에서 이런 캐진 구간에서 가장 준비가 잘 돼 있고 이걸 잘 활용해서 앞으로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잘 선별하는 게 핵심적이고 이런 그 한국 배터리들의 업체들한테 경쟁자였던 중국 기업들보다 어쨌든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견제해주고 유럽이 견제해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앞으로 굉장히 더 성장이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안 좋을 때 이런 시기가 예. 이런 기업들한테는 아마도 투자하기에는 가장 좋은 기회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그 노스볼트가 이제 삐걱거리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이게 네. 이제서 20조 정도, 3조 정도, 20억 유로 정도의 그 배터리 각형 배터리 주문이 취소가 됐어요. BMW 노스볼트가. 이게 아마 SDA 쪽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 노스볼트가 문제가 되는 게 그 연간 생산 능력이 16기가와트인데 지금 1기가와트씩 생산 못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올해 제대로 수율을 못 내고 올해 5배 생산을 하면요. 5배 생산 늘리면 1기가 된대요. 음. 그 정도로 지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러다 보니까 지금 폭스바겐도 협력 지금 재검토 착수 TFO 구성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물량들은 대부분 SDI 쪽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도 SDI라든가 LG 엔솔, SK 온화하고도 지금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하고도 하겠죠. 각형이가 있다. 그래서 나오는 거고 지금 그 GM이 그 연간 가이던스 20에서 20만 대에서 25만 대 유지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사실 어제쯤 들었거든요. 예. 유지할 거라는 얘기를 예상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요거는 아직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얼텀 셀즈 3공자 요거 그 건설 일시 중단된 게 이거 악재는 아닙니다. 나중에 왜 악재가 네. 아닌지를 아시게 될 것 같고요. 예. 그게 이제 지금 이게 5월 달부터 나왔던 얘기라서 이게 그냥 각자가 갑자기 나온 악재가 아니에요. 준비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나중에 네, 뭔가 일종의 좀 얘기가- 딜이 있습니다. 딜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 8월 달 정도에 확인해 보시면은 왜 악재가 아닌지 네. 나중에 좀 알게 되실 거고 자연적으로 알게 되실 거고 지금은 왜냐면은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SNE 리서치에서 한 얘기가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를 국내 배터리 회사가 이제 수혜를 받게 될 것이고 특히 이제 그 유럽이 중국 견제하고 또 자국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이러면서 이제 국내 배터리 3사가 이제 북미라든가 유럽 지역에서 현지 증설을 하죠. 또 신차 출시가 이제 예정돼 있어서 중국의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이제 점유율이 올라간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아까 좀 말씀드린 이제 그 테슬라 4680 배터리 자체 생산 포기 가능성 일단 연말까지를 시한을 줬기 때문에 연말까지 과연 건식 공정을 성공할까 봐야 되는데 이게 수율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이거 인력도 테슬라도 지금 국내 배터리 인력도 가져가서 이거 하고 있는 건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 수율 잡는 인력은 국가에서도 그 국가 보호 인력으로 딱 지정돼 있어가지고 만약에 안 된다 이걸 만약에 이거 포기했을 경우에는 그밖에 엔솔이 수익 가능성이 가장 크겠죠. 만약에 성공했을 때는 또 뭐 약간 타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원래 이제 모델 2를 내놓을 했던 거가 잘 안 된 이유도 이 양산 4680 배터리 그렇죠. 양산이 잘 안 돼서의 네.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올해 이제 그 테슬라의 그 배터리 내재화 여부는 올해 연말까지로 일단 갈릴 것 같고 이게 결론 내려면은 회복이 안 되냐 안 되냐 보고서 내년 상반기에는 결론이 나겠죠. 결론이 나올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안 됐을 경우는 엔솔 수혜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건식 공정 장비를 PNT가 됐잖아요. PNT가 그럼 수혜되고 거기에 들어간 양극재를 소재. LNF가 되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애들이 수혜는 되겠죠. 반대로 또 그런 이제 그 수혜와 아닌 거에 대한 차이는 보일 텐데 엔솔한테는 좀 아쉬움이 되겠죠. 지금도 이제 전국 납품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 추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가봐야 안다. 근데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 캐진 구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배터리 전략을 세울 것이냐 하이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부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